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다자 정상 외교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 상황은 제보 조작 사건까지 겹치면서 더욱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분위기 영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금 전한 대로 예결위 여당이 야3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 추경안을 단독 상정했습니다. 자, 추경안 심사 지금의 상황이라면 제대로 될지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참 이게 예산 추경 특히 예산 가지고 특히나 이 추경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 되네 안 되네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 그만큼 이 긴박한 상황에서 또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말 그 긴급 수혈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추경이고 그래서 또 이게 투입한 만큼의 적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더군다나 또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참 좀 답답하겠죠. 특히 문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뭐 비유하자면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금 떨어진 느낌일 거예요. 외국 가시면은 긴장되긴 하지만은 애국자로서도 지도자로서 이 자부심 또 이 소명 의식들이 확실히 있고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아직 이 정부도 다 구성 못했고 또 추경 그렇게 부탁하고 챙기고 하나하나 챙기고 그랬었는데 했는데 또 뭐 이 조금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꼬일 대로 지금 꼬여가지고 이 낱말을 어떻게 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셨듯이 정세균 의장께서도 노력하시고 또 여야 원내대표단들이 또 그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 보고 가야지 언제까지 이 정쟁의 수단으로 추경을 잡아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도 국민들이 화내게 하면은 안 되죠, 정치를.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협치라는 말이 좀 무색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부장님. 지금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례적인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추경안을 임하는 분위기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이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뭐 내용 자체가 기존에 있던 추경하고 요건이 잘 안 맞는다라고 야당들에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그 대화를 한 다음에 벌어질 일들인데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당 대표는 또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국회 자체가 좀 너무 그야말로 남마다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데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한숨 돌리고 오시면서 국내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한숨 쉴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 외교적인 문제야 좀 시간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어찌됐든 국내 문제는 임박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임박한 발등의 불을 어떻게 끄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지도 이 부분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변동이 심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방 전하고 다녀와서의 상황이 많이 좀 더 오히려 더 악화됐다 이런 지적이신데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추미애 대표의 발언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굳이 뭐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민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자 국민의당 사건에 이제 여야가 충돌하면서 더군다나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연일 뭐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 발언 먼저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꼬리를 자르고 머리 자르는 그런 진상수사를 했으니 검찰은 이걸 믿지를 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수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라.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관여가 된 범죄고 국민의당은 범죄 조직이다. 이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추미애 대표는 미필적 고의 운운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추 대표 본인이 미필적 고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아닙니까? 검찰은 진실을 밝히되 여당 대표의 검찰 길들이기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여당 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한 추미애 대표는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대표직을 사퇴할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자,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뭐 협치 관련해서 그 당사에 있는 현수막까지 내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발끈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치 국면이 좀 장기화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풀어야 될 텐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볼까? 지금 믿고 있지 않다는 게 국민당에서 자체조사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믿고 있지 않는 게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 여당에서 주장을 해서 또는 검찰이 조사를 해서 불거진 일이 아니고 예. 국민의당 자체에서 이 조작을 해서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이게 국민당에서 터져 나와서 불거져 나와서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예. 자체 조사까지 했고 그랬는데 지금 국민당의 이 자체 조사한 것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고 또 실제로 또 좀 많이 달랐고요. 이 문제를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국민들의 원하는 대로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여당 대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좀 표현이 과하긴 했죠. 예. 과하긴 했지만은 언론과 인터뷰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예. 마침 니 잘 걸렸다. 거칠게 말씀드리면 예. 니 잘 걸렸다 해서 그야말로 지금 뭐 이제 웩도독이라고 꼬리가 몸통을 지금 흔들고 있듯이 물타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로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진흙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상황을 국민들 보기에는 이거 돌파하려고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말 그대로 이럴 때일수록 진실이 거짓을 덮을 수는 없는가?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살 길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 말 그대로 진실이죠. 예. 그렇게 그다음에 겸손하게 예. 또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고 예. 그러면서 검찰 조사를 기다리겠다. 예. 기다려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이 태도가 국민들에게 그나마도 진정성을 보여주고 국민의당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예.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전체를 가지고 정부 구성도 그렇고 또 추경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국회를 마비시켜서 결국 국가가 마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내일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텐데 국민의당에서 이제 가장 좀 뭐랄까 그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추 대표의 그 미필적 고의 발언 이후에 이제 그 미필적 고의 증거 조작 관련해서 검증 과정에 미필적 고의가 좀 있었다 이런 혐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네네. 그 부분은 좀 우연일까요? 그 추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머리 자르기 발언 있을 때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 너무 심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인터뷰 중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건 돌발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행보들을 보면은 이게 그 나름대로 그 방향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그 의심하기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 의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해요. 국민의당은 자기 할 일을 해야죠. 지금 안 대표도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실기를 했다지만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야 하는 거고 또 진상조사를 한다는 게 뭐 새로운 내용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검찰 조사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국정조사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도 검찰 조사를 보고 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은 순리인데 어찌됐든 검찰 수사를 앞에서 진상 조사를 했다라는 거 하고 그 나온 거를 봐도 뭔가 그렇게 방어용의 진상 조사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듣기 충분하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자체적으로 좀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당에서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가지고 법적인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 법적인 심판 나오는 과정에서 정치적 심판은 뭐 당연히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검찰이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듣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도 그렇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일을 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자기 할 일을 하는 게 우선이고 여당의 할 일은 지금은 협치예요. 협치를 빨리 복원을 해야 하는데 협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협치를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추 대표가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마이웨이를 가겠다. 그거는 그 협치하는 자세는 아니죠. 여당 대표는 청와대와 국회 중간에서 뭔가 조율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거고 그게 여당 대표의 역할인데 우 대표는 굉장히 그 원내 대표는 그 동분서주하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추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됐든 국정 책임은 여당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여당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협치가 지금 중요하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원식 대표도 그렇고 또 추미애 대표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와대와 정당, 여의도 다 같이 함께 얼마나 지금 여소야대 정국께서 하나하나를 해결하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정성을 쏟고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선거 때 그 문준용 씨 취업 관련돼서 얼마나 이 공격을 하고 저도 뭐 진땀을 흘리면서 그 방어한다고 그때 했던 기억이 합니다만은 당에서는 아니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녹취까지 가져와서 그렇게 조작을 해놨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당에서 당 대표가 이 문제에서 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이런 문제 하나하나들에 대한 우리 이 정치권의 이 입장, 특히나 국민당에 대해서 자숙하지 않고 여전히 물타기식으로 계속 이 상황들을 흔들대고 있는 게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이 한마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협치가 중요해도 근간을 흔드는 그 원칙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지도자로서의 또 소임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당 쪽 발언 들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 발언 좀 들려주시죠. DJ로부터 정치를 배웠다는 박지원 선대위원장에게 행동하는 양심에 기반한 행동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르치셨고 그것을 잊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의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는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을 유린한 죄에 해당합니다. 국민의당은 국민 여러분들이 총선 때 선택해준 정당이세요. 그런 정당을 여당이 죽이겠다고 한들 또 검찰이 어떻게든 손을 보겠다고 한들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국민의당이 지금 여당 대표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렇게 정쟁적으로 나오고 민감하게 반응할 입장이냐. 저는 지금 국민의당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비판해야 될 건 여당이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한 스스로의 돌아보는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추미애 대표와 박영진 의원 얘기 들었습니다. 자, 부소장님, 왜 추미애 대표가 저런 발언을 했을까?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한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지율에 힘입어서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전국 상황에서 뭔가를 잡기 위해서 더 강하게 발언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여당 대표는 국민들을 보고선 하는 자리예요. 원내대표는 여야 청와대와 여야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데 그런 국면에서는 대표는 약간 뉴스에선 벗어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기도 대선에서 본인도 대선에서 역할을 했는데 이 국면에서는 약간 뒤로 해야 한다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출 발언이 나왔는데 또 대중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문 지지층들에서는 또 응원을 해줬단 말이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높은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을 어떻게 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힌트 같은 걸 얻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고 여당에서는 대표 그 투톱 시스템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와 같이 이렇게 타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은 우리 서 의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추 대표가 이 박지원 전 대표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36초 통화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국민의당 지도부까지 연루되지 않느냐. 결국에는 이제 검찰이 어떻게 수사의 방향을 잡아가냐 문제일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진척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실제로 검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지금 그거는 도대체 말이 안 맞잖아요. 특히 윤석열 이 검사장에 대한 이 국민들이 대 신뢰 문제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정치에 줄대지 않겠다. 나는 이 검찰 편에서 일하겠다. 이렇게까지 분명히 단호하게 했고 그걸 또 믿고 서울검장에 임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단호한 검찰에서의 가장 큰 이 적폐를 정치권과 결탁으로 보고 정치 검찰로 보고 문 대통령께서 한 첫 번째 인사나 다름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그렇게 여당 대표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런 게 그렇게 통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박지원 대표 저는 사실 그렇게 이렇게 그거를 믿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말이 달랐잖아요.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통화한 게 없었다 그랬는데 36초 또 통화가 나와버렸고 당 조사도 또 국민들 보기에 또 좀 어정쩡했고 석연치 않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립니다만은 결국 국민의당이 한 일을 국민의당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 한마디 말싸움하듯이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 국면 돌파용으로 쓰겠다. 이러면 국민들이 그 모습들을 좋게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미애 대표 잘 아다시피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추다크다 그랬어요. 아까도 이 원칙 말씀하시고 김대중 신 말씀하시고 박지원 전 대표에게 이렇게 질타하시는 모습 봤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원칙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표현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부사장님, 좀 전국 상황이 좀 어지러운데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 좀 글쎄요 취임 이후에 좀 자숙을 해야 한달까요? 그동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자제 모드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이와 관련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래도 홍준표 대표 측으로는 약한 발언이라고 저희들은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단 좀 들어보실까요? 격가지 수사에서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건 옳지 않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그런 식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내서 국회 전체를 파행시키는 것은 그건 여당 대표답지 않다. 추 대표 공격에 가세하는 모양새를 일단 띄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싸울 줄 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어부지리를 노리는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본질적인 문제도 있고 그 조작의 문제도 있는데 그게 아군에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동 국회 작전에 있어서는 연대를 하고 있는 두 세력, 두 정당이 같이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한쪽이 기우니까 이 상황에서는 뭔가 이렇게 움직일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병풍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국민의당이 지금 조작 사건 의혹이었죠.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는 없는 내부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 대해서 공동전선을 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 상충되는 입장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부지리를 노린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문을 열 때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이고 리더십을 확실히 보여야 할 때가 지금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역시 국민의당입니다. 처음에 특검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특검 얘기를 할 때 이 조작 사건도 검사하고 본안 그 문준용 그 특혜 취업 사건 이 두 가지를 같이 특검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처음에 던져가지고 굉장히 문매를 맞았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물타기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특검을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아니라 딴 당에서 그러면 본안까지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수순으로 가야 하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맞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당황하고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수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국민의당에서는 울고 싶은데 추미애 대표가 뺨을 때려준 격이죠. 그래서 국민의당도 이제는 뭐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수 야당 쪽에서 나오는 그 특검 카드 그 부분은 어떻게 뭐 실현 가능하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그거는 이미 그 문준용 사건은 이미 국회 그 대선 때도 그랬고 그 전에 또 국회에서도 다뤄질 만큼 다뤄졌고 아니라는 것들이 다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이거를 없는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조작까지 지금 해서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그것을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또 돌파하기 위해서 이 카드로 쓰는 것은 대단히 이 온당치 않고 치졸하다. 지금 홍준표 그 대표 당 대표 되고 나서 이 자기 계보들로 엎어서 지금 당내에서 이제 공격을 좀 받으면서 여론 지지받겠다고 그 협조하는 듯한 태도 보이다가 또다시 또 이제 공격하고 전형적인 홍준표식의 최고 빠지고 치기식 이렇게 기민함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본인도 얘기했듯이 정말 보수의 기치를 제대로 세우겠다고 한다면은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얄팍한 재주 가지고 지금 이 전국에서 이 숟가락 하나 더 놔서 한몫 보겠다. 이것은 다시 또 도로아미 탑을 아니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가 대치하는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청문 관련돼서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내일 사이에 과연 임명을 강행할지 일단 그 부분을 두 분한테 먼저 여쭙고 싶어요. 매파와 비둘기파가 내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박 같은 거에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그 양쪽에 다 논리가 있어요. 여기서 밀리면은 계속 밀린다. 내가 정면 돌파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여야 협치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고집만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밀리더라도 뭔가 그 대화의 소통의 창구들을 계속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야가 소통할 수 있는 지금 야당에 양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극한적인 대립 구도로 계속 가고 그 결과는 결국 문재인 대표 그 정부의 그 성공을 방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공한 정부를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협치를 복원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협치를 복원하기 위한 물꼬로서 좀 뭔가를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후보들이 정말 놓치기 아깝다 이러면은 좀 다른 얘기죠, 사실.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렇게 높은 상황에서 이분들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밀어붙이기 위한 그 리스크 그거보다는
대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득이 훨씬 클 수 있다. 예. 이런 면에서 뭐 결단이 좀 고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두 사람 다 데려갈까 아니면 한 사람을 포기할까? 청와대도 사실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스럽겠죠. 실제로 그런 이제 지금 우리 김 소장님도 그러시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그 제기들을 하고 또 야당도 계속 그런 그 물밑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물꼬를 트는 수단으로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포기해야 되지 않겠냐. 참 그 말은 그럴듯해 보이고 또 일견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예. 정부 조직을 정부 조각을 하는데 그게 이 그 정쟁의 수단으로 이렇게 도구로 기재로 이렇게 쓰는 게 과연 그 타당하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지금 이 인수위 구성도 없이 인수위 2달 동안에 인수위도 없이 예. 정부 출범을 했습니다. 예. 사실 그 인수위 때 정부를 끌고 갈 사람들의 인선을 하고 또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예. 그 운영 방향들을 기본을 세워서 2달 동안에 그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는데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것도 없이 바로 출범을 해서 예. 지금 2달이 됐는데 아직 정부 구성도 못했어요. 예. 강경화 장관 이번에 뭐 아주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불과 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2주도 안 됐습니다. 능력 없다고 야당에서 그때 그 난리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계가 다 인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 능력을 인정을 받았고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듯이 다소간의 흠결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은 예. 첫 번째로 우선 저 정도면은 이 그 개혁의 물꼬들을 틀 인물들이고 예. 또 이 정권이 2달이 됐는데 아직 구성도 못 하고 있는데 예. 구성이 출범이라도 시켜서 네. 일이라도 시켜보고 그러고 나서 뭐 잘잘못을 따질 건 따지고 발목을 잡을 건 잡고 틀어질 예. 건 틀어지고 예. 또 방향을 틀 건 틀고 예.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소한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 정부 여당에서도 그만큼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은 야당에서도 작은 손짓이라도 보내주는 게 그게 협치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제 독일 공식 방문을 마치고 오늘 오전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오늘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청와대에서 듣고 있습니다. 추경과 인사 등 꽉 막힌 전국 풀 해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관련해서 지지율이 76.6%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런 배경 또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대표로 외국 나가서 하는 상황에서 예. 여론 지지도로 뒷받침해 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사실 국가 원수로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국민들이 다 한 마음으로 지지를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 대표로서는 지금 정상회담 같은 것들이 되는 거고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는 건 인사 문제나 내치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국가 원수로서 부각될 때는 지지율이 굉장히 대부분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들어가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가치 배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될 때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의전적인 그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외국에 나갔을 때는 그래도 지지도가 유지가 됐는데 들어오면서 이렇게 국내적으로 좀 암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보면서 지지도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인사 원칙을 청와대에서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인사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5대 원칙은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인사 원칙을 얘기하는 것들은 좀 심한 거 아니냐. 너로남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임종석 실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현실적인 부분이 국회도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야당하고의 관계 속에서 현실적인 고려를 통해서 일정 정도 양보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밀리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선택들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들어와가지고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들어와가지고 시차도 적응이 안 될 텐데 계속 고민하셔가지고 되겠느냐,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역시 좀 쉬셔야겠죠. 그리고 쉰 다음에 좀 맑은 머리로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 합리적인 선택의 목표는 여야 합치를 통한 어떻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과거의 정권은 못 보여줬던 거 아닙니까? 과거의 정권이 계속 실망시켰던 게 결국은 외치보다는 내치에서 여야 협치가 국회가 돌아가질 않았기 때문에 종국적인 책임인 여당의 문제고 그 책임의 그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새로운 모델을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여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도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실제로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갤럽 조사는 지난주에 83% 다시 원상 회복 정점으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말씀 주셨듯이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도 있었죠. 외교안보 문제라든지 정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 대한 의구심들이 이번 미국과 그다음에 이거 G20 독일 순방 통해서 국민들에게 말끔히 해소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인사 문제도 그야말로 잘못된 것처럼 비춰졌는데 강경화 장관도 그렇고 임상주 장관도 그렇고 김현미 장관이나 또 정치원에 갔을 때 김부겸, 김영춘 장관도 나름대로 지금 짧은 기간 안에 국민들에게 이 뭔가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네 라는 이 국민들이 지지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지금 말씀 주시듯이 그래 정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소통하고 국민들을 바라보고 진정성 있게 일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게 지금 이제 국회에 협치들을 야당도 좀 강하지만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남은 이 장관 어떻게 할 것이냐. 청와대도 지금 쥐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법을 내놓기는 내놔야 되는데 정말 이 군사작전하듯이 정면 돌파할 것이냐 또 뭐 빗겨가 할 것이냐 국민들의 이 뜻들을 좀 더 많이 이미 외국 가 계신 동안에 여론 수렴을 좀 더 했고 대통령께서 마지막 또 결단을 하실 건데 어쨌든 어떤 물꼬를 터서라도 이 막힌 전국들이 풀려서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당도 그만큼 이 상응하게 또는 조금이라도 서로 협조의 자세를 가지고 물꼬를 같이 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에 대해서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계속 협치를 강조를 하면서 좀 압박을 하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정부 여당에서 야당에 준 게 없어요. 협치라고 하는 건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게 주고받는 건데 일방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다. 그러면 따라와라. 우리는 국민의 지지가 이렇게 높으니까 우리는 우리 방향으로 갈 테니까 따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하고 달라진 모습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걸 바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높은 건데 사실 그런 실망이 쌓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성공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순방 기간에 많은 박수를 받으셨는데요. 자, 돌아와서 산적한 숙제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